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나입니다. 오늘 방송 하기 전에 우리 수폴땡스로 보내주신 분 박케이님, 데보라 천시성 가지신 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분은 성함이 없고 SP-PR7WZ 뭐 성함은 누군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다음 분은 투더문, 뭐 달로 그런 말인데 하여튼 투더문. 그 다음에 한국의 카카오뱅크로 그 자율구독료 보내주신 분 송후원님, 그 다음에 윤명애님, 김주연님 여러 번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성함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님. 그 다음에 안나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트통이 나이지리아의 그 이슬람 스테이트가 이제 굉장히 그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막 죽이고 피해를 입히고 해서 그 트통이 기독교 경고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나이지리아를 공습을 했는데 그 외에 가장 큰 또 이유가 있다 그러죠. 그게 이제 피싱, 보이스 피싱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에 그 CIA를 통한 약 15년 전부터의 그 새로운 신종 사업이에요. 딥스에. 그거가 거점이 나이지리아였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거를 치기 위한 여러 가지 스페셜 작전을 했다,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뭐 그런 뉴스 전하는 방송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 피싱이라는 게 이제 영어 스펠링으로는 PHISING거든요. 그러니까 PHI는 이제 폰, 뭐 PHONE잖아요, 전화가. 그리고 ISING는 이제 뭐 죄송합니다. 그 낚시한다는 피싱, 그 두 개의 합성어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로 이제 한마디로 사람을 이렇게 미끼를 보내서 이렇게 피싱을 한 거죠. 낚시질을 한 거죠. 그 단어의 어원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제 주위에도 피해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아들이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뭐 위험하다, 뭐 빨리 돈 보내라, 뭐 그러니까 뭐 놀래가지고 이성을 못 찾고 거기에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제 과거에서 들은 거예요. 뭐 그냥 그런 뭐 돈으로 뭐 이렇게 사기 그런 거면 뭐 맨날 나이지리아라는 나라가 이제 항상 대두되길래 뭔가 했더니 역시 그것도 그 미국의 중앙정보국의 그 신종 그런 사기 그런 작품이었더라고요. 그들이 연루되었다는 거를 지난번 인텔을 통해서 제가 자세히 알려드렸죠. 그 소식 듣고 실제 당한 사람들이 좀 덜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또 인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뉴스미디어에서 돌아다니는 그 정보는 그냥 정보라 그래요. 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저같이 뒤에 숨겨져 있는 특별한 어떤 한마디로 첩보죠. 그것이 인텔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이제 정보기관을 이제
인텔리전스 에이전시를 정보기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트통이 아주 딥스가 여러 분야에서 그 사업을 한마디로 이제 인류를 못 살게 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 방면에서 이제 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협조가 됐어야 되냐면 인텔리전스 에이전시 정보기관들이 협조가 됐어야 돼요. 근데 또 그거를 그들 정보기관과 오땡땡 대통령 아시죠? 그와 주류 언론과 연결이 되어 있었고, 오땡땡 그 대통령 그 명령, 그러니까 여기서는 행정명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명령에 의해서 이러한 정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제공이 되고, 하지만 이제 그런 오땡땡 그 대통령이 2번 임기를 하는 동안에 정말 미국이 엄청나게 망가졌었다고 얘기를 했죠. 제가. 그래서 그 며칠 전에 읽은 건데,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라고 굉장히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아주 강직하고, 그 사람이 그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그 하이웨이 1 따라서 이렇게 가면 카멜이라는 도시 있어요. 카멜. 그게 샌프란시스코 북쪽인데, 근데 그 카멜이 아주 아름다운 곳이에요. 거기에 이제 그 시장, 그 사람이 그리로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고, 거기서 시장을 조그만 도시인데 시장을 했었습니다.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 얘기를 지금 왜 하느냐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하는데,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뭐라고 말했냐면, 미국 정치에서 가장 최대의 사기는 오땡땡 행정부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퍼블리클리, 대중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제 복음을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품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랬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가 친절도 하지 이렇게 또 댓글에 반응을 하는데,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확실치도 않은 얘기를 그렇게 대담하게 댓글로 쓰는 그 용감한 분은 도무지 누군지. 그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라 그래요. 근데 그거는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또 세 분이시다. 이게 이제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컨셉이긴 한데, 그거를 영어로 트리니티라고 그러고 삼위일체라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는 three persons 그래요. 그럼 person은 단수형인데 어떻게 person에다가 s를 붙여서 복수형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three persons라 그래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그게 무슨 얘기를 하려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오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 본인이 그 죄의,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한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근데 아주 그냥 뭐 아주 자신 있게 어떤 분이 그리고 하나님이라 그러지 말고 하느님이라 그러래.
하느님의 어원은 하늘, 예, 하늘에서 나온 게 하느님이고, 우리가 기독교에서 하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신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 뭐 내가 무슨 뭐 신학 논쟁을 하고자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누가 그분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요 이러고 썼길래 또 이거 좀 부연 설명을 좀 해야 되기에 지금 생각이 나서 하는 말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기에 부활할 수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송에서 뭐 이렇게 종교 얘기하는 거 마음에 안 든다 그러시면 그냥 안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 안 들으시면. 그리고 제가 이 색깔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인텔이 듣고 싶어서 호기심이 나서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고 해서 들으시러 들어오셨으면 인텔만 듣고 나가시면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해 만에 그런 거에 태클 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도 인텔에 관심이 있어서 내가 들어왔다, 그럼 감수하세요, 여러분.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까 하던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또 이렇게 말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는 분이 있는데 하여튼 참 굉장한 재미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anyway. 그래서 그 주류 언론이 군산 복합체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군산 복합체의 검열 시스템과 연결이 돼서 그들이 어떠한 특통을 대상으로 쿠데타를 이렇게 일으켰는지 그런 것이 앞으로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밝혀질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특통이 그들을 겨냥해서 나설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현재 특통은 유럽을 go after, 그랬으니까 유럽을 지금 계속 어떤 대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미디어들은 지금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미디어들은 유럽 그 특통은 공개적으로 유럽연합 EU와 영국, 스타이머가 수상으로 있는 영국을 공개적으로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건 뭐 일론 머스크도 그랬죠. 그 EU는 이제 없어져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란에서도 지금 유럽 얘기하다가 이란 얘기하니까 좀 헷갈리실 건데, 갑자기 또 잊어버리기 전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란에서 지금 말도 못하는 데모가 일어나고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제가 몇 달 전에 방송했죠. 그쪽에 정권 교체 그런 쪽으로 이 흰모자가 일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지금 다 여기저기에서 잘 흰모자 목적대로 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유럽에 그래서 유럽에 지금 언론이 제대로 된 보도를 하지 않고 있지만 프리 스피치, 어떤 표현의 자유라든가 언론의 자유가 지금 많이 박탈당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유럽이. 그리고 유럽의 군산 복합체와 연결된 검열 시스템은 중단돼야 된다 하고 이쪽 하는 우리 특통 쪽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이 표현의 자유를 계속 막으려 하고 있고 머스크를 계속 공격해 왔죠.
그리고 또 그 관련으로 자기가 뭐 정부를 비판하거나 그런 내용을 이렇게 포스트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계속 많은 체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죠, 여러분. 완전히 이거는 뭐 공산주의로 치닫고 있죠. 그래서 독일 내부에서도 이제 트럼프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지적을 하면서 그들에게 강하게 압박을 하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니들 그런 식으로 국민들 그렇게 표현의 자유 막고 언론의 자유 막고 그러면 니들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련으로 많은 제재가 곧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이 유럽 내부에 말할 수 없는 혼란을 만들어낼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나방송에서 이렇게 유럽 쪽이나 이런 다른 나라 소식 안 주면 여러분들 세상 깜깜입니다. 밖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바로 따끈따끈한 인텔을 제가 받은 게 있는데 트통이 그 뒤에 그 얘기를 제가 할 것 같긴 한데 트통이 지금 독일에 봄 되기 전에 뭐 그러니까 한 2월이나 3월쯤인 것 같아요. 아직 날짜는 안 정했는데 트통이 독일에 방문해서 독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때 무슨 얘기 하겠어요? 지금 이런 얘기 하겠죠. 여러분 생각나세요? 그 트통이 취임하자마자 올해 1월 20날 취임하자마자 불과 얼마 안 돼서 그 제이디 벤스가 유럽의 지도자들 뭐 수상이니 뭐 지도자들을 전부 모아놓고 마크롱이니 스타이머니 다 있었어요 거기. 근데 그렇게 전부 모아놓고 뭐라 그러냐면은 니네들을 이렇게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어떤 언론의 자유를 잃고 표현의 자유를 잃고 이렇게 사회주의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잘못된 거다. 정신 차려라 하면서 아주 쐐기를 박은 적이 있어요. 그 제이드 벤스가 부통령이 가서. 그래서 뭐 사람들 얼굴 비쳤을 때 각 나라의 수상들이 막 불쾌한 표정을 짓고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마찬가지로 또 한 1년여 만에 그 트통이 직접 독일을 방문해서 연설을 할 거라는 얘기가 지금 인텔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뭐 방송에서는 아직 얘기를 안 하겠죠. 그래서 트통은 이제 앞으로 그거에 관해서 강하게 유럽에게 압박하고 경고를 하면서 뭐 잘못하면 난 나토에서도 탈퇴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많은 제재가 이제 곧 이루어질 거고 이것 자체가 유럽 내부에 매우 큰 혼란을 일으킬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트통이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글로벌 기후 변화 그 처음에 뭐 지구 온난화 그러다가 그게 아닌 것 같으니까 이제 또 말을 바꿔가지고 클라이밋 체인지가 어쨌다고요. 그 말 애매모호한 기후 변화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한마디로 기후 관련으로 사기를 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뭐 기후 변화 해가지고 뭐 그런 거 믿고 그러는 그거를 아주 신념을 가지고 믿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걔네들하고는 얘기가 안 되는데 그렇게 사람이 세뇌가 무섭더라 이런 것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트통이 글로벌 기후 담론을 끝내버렸어요. 그거는 혹스다. 그거는 말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그 담론을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겁니다. 유럽 내부에 혼란이 일어나고 클라이밋 혹스라 그랬으니까 혹스 속임수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확실히 정신을 차리고 왜 그 기후 문제 가지고 엄청나게 그걸 소스로 해서 딥스가 돈을 해먹었거든요. 이건 뭐 과거 방송에서 제가 수도 없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건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계속 그걸로 사람들을 세뇌시키면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서 돈을 만들어서 또 돌리고 해가지고 지네 주머니로 그 돈이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최고로 돈을 많이 내고 부담을 가진 나라가 그 미국이었죠. 그래서 트통이 1기 때 당선되자마자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Climate Accord 거기 협정에서 탈퇴해 버렸죠. 그때 아주 속이 얼마나 시원하던지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적인 기후를 앞세운 사기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과거에 재방송 뭐 5년 4개월 했으니까 재방송 들으셨던 분들은 지금 이런 얘기는 뭐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최근에 이런 얘기가 또 대두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다시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방송을 보니까 재방송을 그렇게 막 들어와서 어떻게 이제 알고리즘에 걸려가지고 이제 이건 뭐지? 이렇게 하면서 들어와서 들으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마 내가 방송을 최근에 시작해서 미국의 뭐 최신 소식이라고 썸네일에 나오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떠드나 보자 뭐 이렇게 하면서 들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하루 이틀 어제 오늘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아시겠죠. 듣다 보면 그래서 그 기후 사기를 벌려가지고 기후 클라이밋 전 세계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사기라는 거예요. 사기라는 말이 나오려면 꼭 돈이 연루가 돼야 돼요. 돈이 연결이 안 되면 사기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기하면 그런 거고 세계 경제 포럼, 월드 이코노믹 포럼, 다보스 포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계 보건기구, 월드 헬트 오르가니제이션, WHO 같은 그런 국제 조직하고 아주 찰떡같이 연결돼서 이 기후 사기가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블랙락과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이제 더 드러나면서 트통이 기후변화 아젠다의 작전들을 우리에게 폭로할 예정입니다. 실제로는 유럽 내에 NGO, 이 NGO가 문제라 그랬죠. NGO는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비정부 기구다 이렇게 부지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NGO가 문제예요. 한국도 NGO가 문제예요. 그래서 유럽 내에 그 비정부 기구가 엄청나게 많은데 뭐 유럽만 있겠어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NGO에서 시작해 갖고 은행의 시스템을 거쳐서 유럽에서 시작해서 미국으로 이어지던 자금 세탁 작전을 수행해온 이러한 NGO를 이용한 그런 네트워크들의 운영이 폭로되면서 그 많은 조직들이 지금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미국 정보기관에 그 비호를 받고 오땡땡 대통령 시절과 부시 시절에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 이런 작전들을 도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하나만 하나 요소만 해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그 딥스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뭐 대통령부터 정보기관부터 언론부터 뭐 금융기관부터 비정부 기구부터 또 전 세계의 다보스 포럼이나 보건기구 같은 그런 것들이 똘똘 뭉쳐서 확실한 사기극을 벌린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런 오땡땡 시절이나 부시 시절에 작전들은
마약 거래를 활성화하고 훈련된 어세신이라 그랬으니까는 이건 암살자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죽이는 걸 업으로 하는 자들을 많이 고용을 했죠. 그래서 그리고 군사 훈련을 받은 갱단들을 들여와서 미국 안에서 그런 쿠데타를 일으키는 데에 노력을 하고 그런 일들을 벌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동안 자행되어 왔던 일인데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고 모든 사람들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속속들이 우리에게 밝혀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정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이 없이 사는 거고, 생각이라는 걸 하시는 분들은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이상하게 느끼셔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20여 년 전에 뭐 일을 하면서 제가 이제 금융 쪽에 일을 했던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세상에 뭐 이상한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게 이게 뭐지? 그래서 파다가 저들의 그런 내용을 그러니까 토끼굴을 들어간 거죠. 그래서 알게 됐다 이런 말씀을 뭐 자주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지금 이런 방송까지 5년 이상 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기후 사기 얘기를 했죠. 전 세계 투자자들로부터 그거를 믿고 또 그게 사실인가 보다 하면서 수천억 달러씩 투자를 하고 그렇게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트통이 독일 가서 이제 연설을 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유럽은 뭐 독일, 영국, 프랑스 뭐 우리가 아는 그 소위 말하는 서부 유럽 선진국이라고 하던 나라들이 지금 다 붕괴하고 뭐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태통이 가서 뭐라 그러냐면 야 이렇게 말할 거라고 해요. 얘들아 니네들이 너무 전쟁을 계속 푸시를 해가지고 너도 망하고 다들 망하게 생겨먹었다 지금. 지금 어젠가 젤렌스키가 또 백악관을 방문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피스 플랜, 러우 전쟁 빨리 끝내고 평화 빨리 가져오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트통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유럽 애들이 그 트통한테 제시한 평화적이라고 하면서 그 평화는 뭐 말로만 평화 그러면서 그런 조건들을 트통이 다 리젝트 해버렸습니다. 이거 안 돼. 전쟁 빨리 끝내. 그리고 오히려 푸틴하고 한 1시간 반 정도 통화했다 그러면서 푸틴이 굉장히 이 일에 협조적이고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전쟁을 끝낸다고 말로는 하면서 실제로는 전쟁을 계속 하려는 자들이 이 딥스의 사주를 받은 유럽의 국가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트통이 그냥 막 프러스트레이트 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바이든이 있어서 내가 전쟁이 일어났고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어떻게 해서 그 러우 전쟁이 일어났겠냐. 근데 내가 떠나 있었던 동안에 이제 전쟁이 났고 내가 그거를 지금 상속받아가지고 지금 이 골치 아픈 문제를 이어받아서 내가 이거를 해결하는데 나는 이 문제가 굉장히 조속하게 빨리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이게 질질 끌고 빨리 러우 전쟁이 종식을 안 하니까 트톡이 지금 이제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트통이 유엔에 가서 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유엔 보고 가서 연설할 때 그랬어요. 야, 니네들이 국가 안보, 미국 국가 안보, 내셔널 시큐리티
국가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이야. threat.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 법정이라든가 앞으로 월드 콜트라고 그랬으니까 세계 법정이라든가 그 2차 대전 종식하고 그 뉴런버그 코드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우리 앞에 펼쳐지게 생겼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 딥스의 범죄자들을 처벌할 때에 공식적으로 지금 많은 레코드를 수집하고 있다 그랬죠. 기록들을. 그러면 이제 그거 사용해 가지고 가장 이제 죄를 많이 인류에 대해서 저지른 자들 순서대로 이제 재판도 하고 그들을 처형도 하겠죠. 그래서 트통이 그런 유엔 가서 그런 스피치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때 굉장히 저렇게 대놓고 말한단 말이야. 저걸 실시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아예 그냥 까서 저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두려움에 떨고 특히 유럽은 트통이 세계에서 가장 큰 지도자면서 파워풀한 강력한 지도자라는 걸 알고 있고 모든 사람이 그를 두려워하면서 구부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란 쳐버리고 바로 가서 그 유럽의 지도자들 가서 만나니까 뭐 사람들이 그냥 좀 굽신굽신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베네수엘라 그 마약 나르는 그 배들 또 이번에 나이지리아 또 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럽의 지도자들도 어떻게 알고 있냐면 트통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구나. 저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구나. 이제 이렇게 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트통이 독일 가서 이제 그런 연설을 앞으로 이제 2월이고 언제고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사람들이 상당히 놀라워할 거고, 그들이 했던 많은 돈을, 그 기후변화로 돈 많이 투자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깜짝 놀라면서, 투자를 한 거를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지경에 이르고, 그러다 보면 유럽의 국가들, 경제적으로 힘든 나라들은 점점 더 힘들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트통이 peace through strength.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평화를 유지하려는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많이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2025년은 저물어 가고 세계의 많은 금융기관들이 지금 붕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한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변화 관련된 부패도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고 그 기후변화라는 것 자체가 모노 월드 디지털 뱅킹 시스템이 세계보건기구하고 연결된 거고 또 WEF하고 월드 이코노믹 포럼, 경제포럼하고 연결된 거고 유엔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 독립적으로 된 게 아니라 지들끼리 서로 다 커넥트 돼서 그러한 완전한 사람들을 속이고 정당하게 돈을 그렇게 빼먹었는데 이것이 이번에 다 붕괴가 되고 있는 겁니다. 뭐 새로운 사실은 아니지만 이렇게 또 연결지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더 정리도 되고 이해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굉장한 작전이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한 가지 또 작은 뉴스를 하나 드리면 지금 앱스 땡땡 파일 중에
그 팔로우업 연결돼서 나온 소식은 뭐냐면 약 100만 개의 FBI 파일을 찾았다는 소식이 나왔죠. 여러분 들으신 분들 있을게요. 그러니까 기적적으로 FBI가 찾았다고 하는데 이게 웃을 일이죠, 여러분. 웃을 일. FBI가 기적적으로 이걸 어떻게 찾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걸 파면서 서로 알게 된 것이고, 지난번에 살짝 말씀드렸지만 트통을 거기다 엮어 놓으려고 아주 애를 썼죠. 근데 아무것도 없었죠. 그리고 제가 트통에 관해서 앱스텐 파일 관련으로 해서 제가 지난번에 확실하게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소한 뉴스 하나는 스티브 배넌이 2028년 대통령으로 출마한다고 하는데 이건 또 웃기는 얘기 같지만 이제 이것도 하나의 뭐 작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뭐 혼동시키는 게 작전이죠. 그리고 평소에 스티브 배넌이 이제 일기 때 트통의 어드바이저로 일을 했죠. 근데 지금도 뭐 팟캐스트 하면서 자기 목소리 엄청 높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 중에 가장 요즘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28년에 트통이 또 출마를 해야 된다. 대선으로. 그리고 그것은 확실한 가능성이 있는 얘기다. 뭐 이런 얘기를 열심히 했다 그러죠. 근데 스티브 배넌하고 머스크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맨날 싸우고 그랬다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고 무슨 작전을 하는지 하여튼 스티브 배넌이 본인 자신이 또 대통령 출마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그런 거를 뭐 흐리는 fog of war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안개 속에서 이제 좀 뭘 흐리는 그런 안개 작전을 벌리는 건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땡 나라 안에서 그 흰모자들이 그 자기네 수상 누군지 알죠? 제가 수상 이름 얘기 안 할게요. 그 사람을 제거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정부를 가져오려고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말하는 거는 되게 재미난 뉴스예요, 여러분. 요것도 이제 새로운 인텔인데 요거 재미납니다. 그게 뭐냐면 진짜 제가 과거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죠. 지금 이스라엘 나라 사는 사람들의 98%는 그 과거에 그 역사적으로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의 DNA가 아니라고,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한 2% 정도만 히브리인의 DNA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짜 그 유대인의 DNA를 테스트하는 시스템을 가져올 거라고 한답니다. 이거 되게 웃기는 얘기죠, 여러분. 뭐 하여튼 들은 대로 적었으니까 들은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그거를 사람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 이 혈통으로 이게 진짜 여기 살던 그 유대인의 혈통이냐 아니냐. 근데 제가 그랬죠. 그 카자리아가 옛날에 카자리아가 지금의 우크라이나 지방이고 그쪽에서 AD 1000년부터 쭉 살면서 유럽으로도 건너가서 뭐 루마니아도 살고 폴란드도 살고 그러다가 자기들이 유대교를 받았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유대인인 줄 알고 그 후세들이 쭉 이스라엘이 나라가 1948년에 로스차일드에 의해서 만들어지면서 우리 나라 만들었으니까 니네 여기 와서 정착해 해갖고 돈으로 많은 그 이사 비용 다른 나라에서 만약에 폴란드에서 살다가 이스라엘 와서 정착한다 그러면 돈을 많이 대줬어요. 그래서 이사 비용이니 또 거기 가서 또 정착하는 정착금이니 뭐 주택이니 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스라 땡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 얘기 과거에 방송에서 많이 했죠, 제가. 근데 혈통으로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히브리인들이 하고는 상관도 없는 사람이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DNA 테스트를 하면 실제로 그곳에 사는 많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할아버지 때, 그 다음에 아버지 때, 손자, 손녀 때 이렇게 내려가면 그 오히려 거기 있는 사람들도 자기의 정체성 자체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왜 또 그리고 그 DNA 조사 테스트를 하면은 사실은 진짜 유대인의 DNA가 없을 거기 때문에 안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매우 민감하고 복잡하고 큰 문제입니다. 얼마나 큰 문제인지 여러분들이 사실 이해를 못하실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제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그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자기네들이 유대인이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테스트를 하게 되면 이게 뭐 엄청난 파급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실제 이스라 땡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까 이제 DNA 테스트 얘기를 계속 하자면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방송 주요 일반 언론에서는 아마 못 들으실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 2, 3개월이 지나면 인텔에 따르면 그래요. 적당한 시기에 2, 3개월 후에 지금 제가 말하는 테스트, DNA 테스트 이런 조사 그런 일들이 실현되는 거를 보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현재는 이것도 재미있는 사실에 이번에 제가 처음 알았는데 유대인의 DNA를 테스트하는 것 자체가 그 나라에서는 불법이래요. 일리걸이래요.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게 웃기지 않아요? 왜 불법으로 해요? 자기네들이 뭐가 정당하고 그러면. 근데 불법이래요. 근데 합법적인 유일한 길은 어떤 사람이 이제 정부 가버먼트 빌딩에 가서 테스팅을 하면은 그 사람들은 그 나온 결과를 이렇게 보여는 주는데 그거를 어떤 페이퍼를 이렇게 보여준대요. 페이퍼를. 이 말이 좀 이게 내가 이거 지금 제가 이해로 말을 애매하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를 했기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테스팅을 하면 결과를 사람들이 보러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페이퍼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자세한 내용을 보게 하거나 그 결과를 어떤 이렇게 결과를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주지 않는데요. 발급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되게 웃기죠, 여러분. 이 말 자체가.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실제로 이 시온주의자들이라 그러죠. 우리는 시온주의자라고 할게요. 그 시온주의자들이 이제 그 자칭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자칭. 예.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온주의자들은 실제 사실이 밝혀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앞으로 굉장히 큰 뉴스가 될 거고 이스라엘 땡 나라의 앞으로의 여러 가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운명이 걸린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생각지도 않은 뉴스들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실제 유대인과 DNA 관련 관계를 그 국민들 자체가 알려고 들지도 않는데요. 그게 뭐 중요해? 뭐 알고 싶지 않아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런 인텔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얘기는 그 마지막에 구원된다. 그런 얘기가 항상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마지막에 세이브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럼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런 거에 대한 인태를 제가 요 다음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가 찔끔찔끔 나와서 그거 뭐 조금씩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한꺼번에 모아서 아예 하나로 통일돼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그거는 모아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재미난 얘기를 좀 더 하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우리 뇌에 파이니얼 글랜드라는 게 있어요. 파이니얼 글랜드. 그 앞에 파이니얼은 이제 파인 소나무 그의 파인입니다. 파이니얼 P-I-N-E-A-L 글랜드 G-L-A-N-D. 그래서 그걸 뭐라고 영어로 한국말 영어는 그렇고 한국말은 송과선이라 그래요. 송과선. 그래서 그게 솔방울 모양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파이니얼 글랜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송과선은 뇌의 한가운데에 작은 솔방울처럼 자리 잡고 있는 건데 그 안에는 전자기파를 받아들이는 석영, 결정 같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조건이 맞으면 멜라토닌이나 DMT, 피놀린 그런 물질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파이니얼 글랜드, 송과선을 고대 문화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물학적인 제3의 눈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이를 호루스의 눈으로 조각을 했고 힌두에서는 이마에 이렇게 왜 뭐 점 같은 거 찍고 다니죠. 힌두 애들, 인도 애들. 그래서 이마에 빈디로 표시를 했고 티벳 같은 데는 영혼의 자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것이 깨끗하게 작동하면 다차원적인 인식, 텔레파시 같은 정보 전달, 예언적인 꿈, 그런 것과 직접 연결된 상태로 사람들이 그걸 인식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소 플로라이드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불소가 들어있는 치약으로 이닦지 마라. 또 불소가 들어있는 모든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상수도는 그 불소를 넣어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 수돗물을 이렇게 마시면 불소가 들어있어요. 미국은 87%가 불소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13%는 안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불소가 인더스트리얼 웨이스트라고 제가 그랬어요. 산업 쓰레기라 그랬고 그거는 뭐 불소로 뭐 일을 튼튼하게 한다. 이거는 완전 엉터리 맞지 않는 소리다 얘기했습니다. BS 영어로 BS다. 욕이에요. 욕. 근데 욕을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최대한 불소를 피해라 그랬죠. 왜냐하면 그 불소가 그 뇌에 가서 끼면은 이제 치매의 원인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내가 했습니다. 방송에서 여러 번. 그래서 그러면 플로라이드 프리 하면은 플로라이드가 없는 치약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불소가 없는 그 증류수를 그 먹는다 그랬죠. 한 20년 됐는데. 그러니까 먹는 물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 정수한 물을 먹다가 이걸 공부하고 나서 그 정수한 물에 완전히 불소를 제거하는 정수한 물을 먹다가 또 그것도 또 안심이 안 돼서 그 물을 다시
증류해서 먹고 있어 왔죠. 근데 이제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제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시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불소, 중금속, 가공된 독성 음식, 전자기 오염에 대해서 이 송과선이 석회화가 되면, 석회화는 calcification이라는 영어를 씁니다. 그래서 석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에 딱딱하게 되면서 사람들을 순종적으로 만들고 3차원의 공포 속에서 사람들을 살게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쌓인 것을 제거하면 아주 그것이 사람들이 눈이 딱 뜨이면서 모든 깨달음이라는 게 바로 온다 그래요. 그래서 직관이 폭발하고 계속해서 현실이 직시가 되면서 어떠한 그런 이해 판단이라는 게 빨라지고 정확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엘리트, 딥스들이죠. 엘리트. 그들이 집단 각성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트들의 관건이 뭐였냐면, 자기네들이 그 마음대로 주물르고 지네들이 극소수의 몇 사람이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전 인류를 속여먹고 그러려면 전 인류가 똑똑해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깨달음이 있고 뭐 이게 뭐 깨어나고, 우리 지금 깨어난 사람들 아니에요? awaken. 제 멤버십 1단계가 awaken이잖아요. 깨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그 깨어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쟤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람들을 집단 각성을 막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송과선 석회화를 무기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너무 놀랍죠? 여러분들.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활발히 그거를 아주 주도적으로 그 딥스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그런 보호가 없이 너무 빠르게 석회화된 거를 풀면 자아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우주적인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큰 정신의 혼란을 일으키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들의 송과선을 석회화시키는 데에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물에다가도 불소를 집어넣고 중금속을 여러 군데에 포함시키고 또 그 가공식품을 만들면서, 여러분 가공육 뭐 소세지 햄 뭐 이런 거부터 뭐 캔에 들어가 있는 거 뭐 여러 가지 뭐 말할 수 없는 케미칼들을 집어넣죠. 그래서 가공식품 먹지 말아라, 그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가공식품 같은 거, 또 전자기기 오염 뭐 이런 걸로 하면서 사람들이 말할 수 없이 송과선이 석회화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의도적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뭐 송과선 파이니얼 글랜드 얘기를 뭐 한 20여 년 전에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물도 그렇게 불 수 없는 물 먹겠다고 그 난리를 친 건데, 그래서 그 여러 준비되지 않은 대규모의 각성은 사실 인류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다 와들짝 깨어나면은 이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 된다. 그래서 그러한 송과선의 석회화 얘기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되게 재미있는 얘기라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불소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그래서 그 딥스 집단이 시계처럼 정확하게 물에 불소를 넣어왔습니다. 그래서 불소는 송과선에 있는 칼슘과
가장 강하게 결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안테나를 완전히 그냥 돌처럼 안테나를 아예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그 불소라고 합니다. 불소가 유난히 그 파이니얼 글랜드 안에 있는 캘시피케이션 된 그 칼슘과 가장 강하게 결합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불소 처리된 성인의 60%에서 80%가 송과선 석회화 캘시피케이션이 나타나고 IQ는 5에서 10점 정도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목표는 딥스가 목표했던 진짜 목표는 영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밝고 깨어나 어두운 상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어두운 상태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불소를 집어넣고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코아가 이제 그 미국의 알루미늄으로는 최대 회사예요. 알코아가. 근데 알코아가 알루미늄 폐기물은 1940년대에 치아 건강의 기적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 시기는 MK 울트라와 외계 그 인간을 둔감하게 만들던 때와 겹치면서 그거를 알루미늄 폐기물 가지고 그것이 마치 우리 치아를 건강하게 하는 물질로 둔갑을 했다. 그래서 송과선은 인류의 전원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막혀 있으면 인간은 여러 가지 송과선을 억제하는 그러한 딥스의 그런 안 좋은 그런 계획에 그대로 순응이 되면서 우리가 그들이 집어넣는 독성을 투입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중들이 다 잠자고 깨어있지 않고 이런 거를 그대로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수십 년 동안 이거를 음모론이라 그러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했어요. 근데 불소는 치아를 다시 말합니다. 이거 잘 알아들으세요. 치아를 위한 것이 아니고 치아 건강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 엘리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심판을 늦추기 위한 하나의 속임수고 우리들의 송과선이 깨끗해서 석회화가 안 되게 되면 일반 인류가 깨어날 걸 두려워해서 그런 한 장치를 해왔다. 그래서 1945년에 이제 IG 파르벤의 불소 기술이 그 페이퍼클립 작전을 통해서 미국으로 넘어오죠. 그리고 미국에서 처음으로 1954년 도시 수돗물에 불소를 넣기 시작했고 그 송과선 활성화 대상자에게 LSD 시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 몬탁 프로젝트에서 송과선을 과도하게 활성화한 아이들을 시간 이동 실험에 사용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 이건 비교적 최근이죠. 할프 아시죠? 그 기후 조작하는 그 할프 장비가 슈만 공명 주파수를 쏴서 자연적인 송과선 정화를 막았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들으시면 얼마나 딥스가 용의 주도하게 인류를 우매하게 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하고 그들에게 순응해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이런 계획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개인이 송과선 석회화를 푸는 거는
영적 방어를 만든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준비 없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각성하게 될까봐 굉장히 두려워했다 그래요. 딥스가. 그리고 송과선이 만약에 캘시피케이션이 안 돼서 그것이 깨끗해지면은 텔레파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생각이 바로 현실이 되어서 풍요하게 되고 질병이 결정 구조 안에서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사람들이 뭐 치매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것도 그런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옛날에 그 블랙 오퍼레이션을 고발한 내부 고발자가 있었죠. 그 사람 죽임을 당했는데 제가 이 사람 얘기는 가끔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필 슈나이더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라젤 그 사건 이후로 그 인간의 송과선 억제가 최우선 과제였다고 그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이 파이니얼 글랜드 얘기를 자주 했는데 그것이 지금 제가 이런 송과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면서 필 슈나이더 얘기가 또 나왔는데 엘리트들 우리는 일리트라 그러죠. 그 엘리트들 딥스들 그들은 진짜 그 송과선 활성화 의식을 했고 그거를 바티칸 금고에다 숨겨두고 대중에게는 그것을 숨겨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이게 별 얘기는 아닌 것 같이 들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거는 되게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딥스가 우리를 얼만큼 인류를 대상으로 인류가 깨어나는 게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과거에 했습니다. 뭐 그거를 뒷받침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 송과선 얘기가 뭐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내가 송과선이 석회화가 돼서 내가 이 캘시피케이션이 돼가지고 내가 이게 뭐가 끼어 있는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은 그 예를 들면 붕소라든가 타마린드라든가 제올라이트 그 다음에 햇빛을 응시하는 거 그런 거가 그 캘시피케이션을 씻어내 준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증류수를 먹으면 그 안에 있는 캘시피케이션을 그 석회화된 거를 뜯어낸다 그런 얘기를 옛날에 들었었기 때문에 그거보다 이제 뭐 지상에서 아무리 그 정수가 물을 퓨리파이 하는 게 아무리 기술이 발달돼 있다 그래도 그것이 완벽하지 않다고 알았기 때문에 그냥 그래도 퓨어 워터가 증류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먹기 시작했는데 그 증류수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늘에서 비가 오면 그게 자연적인 증류수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론과 논리로 제가 그런 거를 옛날에 물에 대해서 우리가 먹는 물이라든지 뭐 설탕이라든지 소금이라든지 뭐 하여튼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인텔을 듣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저한테 오는 베네핏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딥스들이 우리에게 병 주고 약 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을 주는 그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그거를 피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이런 거를 알게 되면서 제가 그거를 피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또 이득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피하고 먹는 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나름대로 딥스가 오염시켜 놓은 거를 계속해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해 왔다. 이제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름도 버터나 뭐 기 같은 거 먹어라. 퓨리파이드 버터가 기니까 그런 말씀도 드렸고 했습니다. 하여튼 뭐 그 송가선이 뭐 중요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한 일례 작은 일례를 가지고도 딥스가 얼마나 우리 인류를 괴롭히고 우리를 눈도 뜨지 못하게 깨어나지 못하게 했다는 거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증거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송가선 석회화된 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불소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겁니다. 하여튼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제가 또 인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리고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멤버 드라이브 멤버 안 하신 분들 멤버 이제까지 나는 뭐 멤버 내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도 뭐 이제 뭐 매번 방송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리마인드 해드리는 거니까 멤버 안 하신 분들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시느냐고 고생하셨고 라나였습니다.